자, 이런 가운데 어제였죠. 당정이 고위당정협의회에서 확정한 정부 조직 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이전부터 거대 공영부처다, 왕노릇을 한다라고 지적을 받아왔던 부처가 있습니다. 바로 돈줄을 꽉 쥐고 있는 기획재정부입니다. 그런데 이 기획재정부가 이번에 개편안에 따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두 개로 갈라집니다. 정부 부처에 왕노릇을 하고 있다는 그런 지적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 문제점들은 저도 일부 공감하는 바가 있는데 자료 공개를 이때까지 안 했다고 하는데 리스트를 공개하지 않았다. 뭘 조정했는지. 근데 안 할 이유가 없어 보이는데 왜 그랬을까요? 이번에는 하기로 하죠 그냥. 네. 하면 안 돼. 국가 예산을 다 국회에다 다 보낼 거고 그 집행 자체는 비밀도 아니고. 그런데 안 공개할 이유가 없는데 이런 오해를 받을 필요가 없잖아요. 옛날에는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공개하는데 문제가 있어요? 없습니다. 없으면 해 그냥. 경제정책 수립 조정과 세입 세출 등 기능이 과도하게 집중되어 있는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분리 개편하겠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나라 나라 살림을 책임지고 있는 부처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만큼 이 예산, 막강한 권력,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부처라고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앞서 들으신 것처럼 이재명 대통령도요, 기재부가 정부 부처의 왕노릇을 하고 있다, 이런 지적에 공감한다고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기재부가 두 개로 갈라지게 되는 셈이죠. 이 두 개로 가른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그리고 지금까지 기재부가 왕노릇을 한다고 비판을 받아왔는데 그렇게 돼서 만약에 기재부의 권한이 분리가 된다, 그러면 결국 예산 결정권은 대통령실로 집중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기재부의 힘을 빼는 거는 분명한 것 같아요. 그다음에 그 빠진 힘이 어디로 가느냐도 궁금하네요. 말씀하셨던 그 힘은 사실 예산입니다. 네. 예산과 재정, 그러니까 국가 예산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걸 어떻게 쓸 것인지에 대한 권한이 사실은 막강한 권한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기획재정부에서 그런 권한과 함께 뭐 세제라든지 또는 뭐 정책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함께 했기 때문에 여러 타 부처 공무원들이 기재부의 예산을 따내기 위해서 정말 벌벌벌벌 했다. 눈치만 이런 보고. 예, 네.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그런데 이게 왜 이렇게 됐을까요? 이전에 노무현 정부나 혹은 김대중 정부에서는 기획 예산 이 부분이 따로 떨어져 있었어요, 지금까지. 네. 근데 합친 이명박 정부에서 합쳤습니다. 효율성 문제가 있었고 또 그러니까 예산 문제를 대통령이 자기가 하고 싶은 걸 무조건 다 하게 만들면 사실 부작용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게 국간이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가 많이 보셨을 겁니다. 문재인 정부 때도 그랬고 윤석열 정부 때도 그랬고 부총리라는 경제부총리가 지금 모든 기재부를 총괄했기 때문에 부총리라는 입장에서 이거는 좀 숙고해야 되겠습니다. 네. 라고 그것을 완전히 옥죄를 했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거든요. 김동연 경기도지사도 마찬가지였고요. 부총리 시절에. 그런데 지금 보시면 어떻게 됩니까? 가장 우려되는 부분이 부총리는 이제 예산권이 없습니다. 네. 어디로 갔죠? 기획예산처로 갔는데 네. 그게 어디 소속이죠? 총리실 소속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안 됩니다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그 목소리가 없어졌다는 겁니다. 네. 그렇다면 결국 지금 이 얘기의 결론은 예산권, 나라 살림권을 총리실 산하 그리고 대통령의 영향권 밑으로 들어간 거 아니냐? 그럼 이제 나라 살림의 예산 집행을 대통령실에서 좌지우지하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이 있을 수 있어요. 네, 정부 조직을 개편할 때는 다 그러니까 정답이 있는 건 아니고 어떤 네. 효율과 기능 재편을 위한 어떤 효율 그리고 상호 견제의 관점에서 봐야 되는 건데 그런 기획재정부, 기획과 재정을 한 부처가 갖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나라 경제의 살림살이를 짜는 것뿐만 아니라 전체의 큰 그림을 그리는 게 지금 재정부에서 하는 그러니까 그 기획부에서 하는 그런 업무라고 할 수 있는데 본인들이 주체가 돼서 하는 거에 대해서는 예산에 어떻게 보면 통제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죠. 그런데 다른 기관들, 뭐 이를테면 교육부나 여가부, 뭐 과기부 이런 여러분은 가불관계에서 을처럼 돼서 항상 이 기획재정부의 공무원들한테 어떻게 보면 읍소하고 마치 뭔가
그 이제 갈구하는 그런 형태로 계속 가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네. 옥상옥과 관련해서 효율성과 어떤 기획 예산을 한 부처가 갖고 있어서 옥상옥 공룡부처 이런 이야기가 나왔던 거는 어떻게 보면은 흐름에는 좀 효율적인 흐름에는 반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래서 재편이 될 때 그럼 어느 기관 아래로는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대통령실로 들어가든 아니면 총리실로 들어가든 그런데 상호 견제가 되는 구조로 가져가기 때문에 그런 어떤 말씀 주신 부분에 대한 큰 우려는 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바뀐 제도가 나라 살림 운영에 효율적으로 잘 적용이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좀 더 지켜봐야 되겠죠. 이번 개편안에 대해서 그렇다면 지금까지 지금 말씀 들은 것처럼 눈치를 봐왔던 다른 정부 부처에서는 오히려 환영하는 그런 입장일 수도 있겠군요. 좀 더 지켜보겠습니다. 자, 이번 정부 조직 개편안에는요. 검찰청 폐지도 핵심 내용으로 담겼습니다. 이에 대해서 국민의힘에서는 정부 조직 개편이 아닌 정부 조직 파괴다라고 비판했습니다. 이달 말 검찰개혁을 포함한 정부조직법을 반드시 본회의에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께 약속드렸던 것처럼 올 추석 귀향길에 검찰청 폐지라는 소식을 꼭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부 조직 개편이 아니라 정부 조직 파괴인 것 같습니다. 대통령이 충분한 공론화를 당부를 했고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국민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정밀한 개혁을 주장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뜻을 관철시킨 모양새입니다. 이제 여의도 대통령은 명실상부하게 정청래 대표인가 봅니다. 자, 일단 상당한 여야 진통이 예상됩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이달 말 본회의에서 검찰 개혁을 포함한 정부 조직 개편안을 모두 국회에서 처리하겠다라는 입장 이미 밝힌 바가 있죠. 그게 이제 9월입니다. 9월 안에 모두 처리하겠다라는 입장인데 본회의를 통과하게 되면 1년이란 유예 기간을 거쳐서 이제 내년 9월이면 예정대로라면 진짜 검찰청이 역사 속에서 사라지게 되는 거네요. 예, 왜냐하면 지금 제출된 안 중에 검찰청법 폐지안이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검찰이란 조직은 없어지는데 그러면 그것이 완전히 공중분해되느냐? 아니요, 기능을 재편하겠다는 거기 때문에 네. 검찰청이 분리가 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검찰의 지금 기능은 수사와 기소를 한 기관이 갖고 있다는 건데 그렇다면 수사의 영역은 원래 검찰이 했던 부패 경제 등의 수사는 중수청에서 이임을 받아서 하게 되는 그런 이제 구조로 개혁이 되는 부분이고요. 기소를 담당하는 기소 여부를 판단하고 공소 유지를 담당하는 공소청, 지금도 검찰의 한 축으로 있는 부분은 공소청으로 재편이 되는 그런 안이 이제 내년 9월에는 확정이 되는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앞서 말한 기획재정부도 그동안 왕노릇을 해왔으므로 두 개로 분리해서 힘을 빼고 검찰청도 핵심은 이거죠. 지금까지 78년 동안 검찰청이 휘둘러왔던 권한을 두 개로 쪼개서 힘을 뺀다. 과연 그 힘을 뺀다는 게 긍정적인 영향을 줄지 아니면 또 국민의힘에서 주장하는 대로 부정적인 영향을 줄지 글쎄요. 새로 바뀐 정부 조직 개편안 어떤 기능을 발휘할지 지켜보겠습니다.